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기름값 오르는 게 생각보다 더 무서운 모양이에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한 40% 정도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경유나 이런 그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들을 어떻게든 지금 유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철저하게 막고 있던 러시아나 이란의 석유들도 이제 어디서 해외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금융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 사실 다시 걷어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그나마 석유 수급이 안정화되는 그 시기까지는 지금 대체제로 나갈 수 있는 러시아나 이란 석유들을 대량으로 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을 조이겠다고 해왔던 미국이 이걸 오히려 자기들이 풀어줘 가면서까지 기름값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제재를 해제해주면은 더 전쟁 자금줄 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니까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긴장 고조를 위해서 긴장 완화를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 뉴스에 나와서. 이거 대통령이 또라이니까 우리 윤석열 때도 느꼈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밑에 애들도 또라이가 돼갖고 일본의 그 고이즈미랑 비슷하게 됐네, 다들. 윤석열 때 뭐 날리면 해갖고 뭐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지들 무슨 얘기만 하면 잘못 들었다고 우기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계 1위의 민주주의 수호국가 서방의 모든 시선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장관이 이따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어찌 됐거나 러시아는 나 사람 봐갖고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주겠다, 빨리 주고 싶다라고 딱 짚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대한민국 관련해서 러시아가 최단거리 수송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란에서 들어오는 게 20일에서 한 달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캄차카 반도에서 출발시켜가지고 3일 안에 이걸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원유를 3일 안에 대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쓰레기 봉지에 꼭 필요한 우리 산업의 핵이 돼야 되는 납사를 자기들이 가공해놓은 납사를 우리한테 직접 수출을 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유 수출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나 원유 유류 수급에 있어서 더 중요한, 더 유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받아오게 되면 그동안 원유에서 가공해서 납사를 가공해서 돈을 벌어먹던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툴툴거리고 싫어할 겁니다. 워낙 거기서 나오는 마진이 높으니까.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 원유가 100만 배럴이 들어온다고 치면 이거는 원유를 한 2천만 배럴, 20배 이상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산업적인 순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많은 기름을 사올 필요도 없고 엉뚱하게 남는 나중에 한 가공류들 팔기 위해서 재고 처리에 고민할 필요도 없거든요. 과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원유 대란이 러시아를 통해서 끝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사실 미국은 항상 어떤 국가의 경제를 제재할 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같이 걸잖아요. 야, 내가 이 나라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기고 얘네들이랑 거래하는 거 딱 들키자는 그럼 니들도 제재. 이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항상 걸어서 전 세계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거래를 잘 못했고, 네가 하디 말디 하는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런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었는데요. 사실 러시아산 원유,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산업통상부가 미국하고 합의를 했대요.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는데,
달러화 외의 결제가 가능하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없다라는 거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 이외에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뭐냐? 일단 중국 위안화, 그리고 러시아 루브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디르함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도입이 쉬운 라프타부터 우리가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무역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가 양쪽에 수출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수출량이 훨씬 더 많은 나라 중에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게 가능하다고 치면 사실 우리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원화 결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굳이 네. 굳이 화폐를 이용할 필요 그렇죠. 없이. 그래서 굳이 달러로 바꿔서 위엔화로 환전해갖고 세계은행을 통해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을 안 거치고 위엔화로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우리 물건을 주고 신용장으로 나가는 그 비용을 그냥 위엔화로 해갖고 서로 환율에 맞춰 치환 처리를 해버리면 그렇죠. 일단 털이 더 빨라지면서 달러 수수료도 줄 필요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에서의 손실이 없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다중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갖고 달러를 사갖고 그걸로 위안화로 바꿔서 송금을 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일주일에서 20일씩 시간 결제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지랄들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직접 해라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한국으로부터 받고 싶은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걸 다 초코파이로 다 파는 거 아닙니다. 도시락도 파나요? 네, 도시락도 팔아야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22년부터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막혀 있었던 한국하고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큰 어떤 거래가 생기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는 이걸 단순하게 초코파이 바꿔 먹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시베리아 개발이나 해빙선 개발이나 조선소 건설 같은 북극 항로도 있고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SO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선수금으로 이걸 땡겨서 갖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단순하게 단기성으로 물물 교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3강 무역 내지는 구상 무역의 시장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달러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걔들은 석유하고 가스로 우리한테 계속 주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SOC를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수출입 은행에 대출 보증만을 해주는 것으로 엄청난 달러 대체 효과, 스와프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든 어쨌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거는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갖고 어제도 사실은 저도 마트를 갔는데 쓰레기 봉지가 없대요. 뭐 진짜로 쓰레기 봉지 대란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10장 이상을 안 판다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이 오죽하면 오늘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제 없다 봉지 비닐 봉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 못 사요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쓰레기 봉투를 막말로 저도 10리터, 20리터짜리 쓰지만 그거 20개 또는 10개 세트 사면은 한참을 쓰거든요. 도대체 쓰레기 봉투를 쟁여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대통령이 사재기 하는 놈들 있을 때 쓰레기 봉지를 무한대로 그냥 싹 그냥 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깔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뭐 색깔 바꾸는 거는 뭐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재기 한 놈들은 봉투값이 오를 때 차익을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해서 쓰레기 봉지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봉지 안에는 보통 쓰레기 봉지 뭐 음식물 450원 뭐 큰 거 600원, 1200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비닐값은 20원도 안 돼요. 15원, 20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세거든요. 구청으로 들어간 청소비예요. 근데 쓰레기 봉지를 누군가가 그렇게 많이 사주면 지방세가 한꺼번에 몽땅 거치는 겁니다. 나중에 와갖고 쓰레기 봉지 들고 와서 이거 현금으로 환전해 주세요. 요것만 못하게 하면 이 기회에 어려운 지방세 재정을 확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시고 모지랜다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제한대로 쓰레기 봉투를 찍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살 사람 다 사세요. 그래서 한 100년치 사라고 나눠줘 버렸으면 좋겠어요. 100년치를 왜 사요? 진짜. 아니 매점 매석하는 놈들한테는 다 팔자고. 그러니까 매점 매서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트에도 뭐 이게 없다고 그러고 뭐 맞아요. 제한한다고 아니 그러고. 지금 왜 그럴까님이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500장 사간 사람도 있다요? 잘했어. 너 그거 앞으로 500달 동안 매달 한 장씩 쓰면서 살아. 어? 앞으로도 이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쓰레기 봉지 하나에 책정돼 있는 청소비가 그 안에 말하자면 뭐 500원, 600원, 뭐 1200원이 있는 거라고 치면 이 청소비 영역이 올랐을 때는 그 색깔 봉지는 못 씁니다. 라고 저기만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다가 몰빵했던 이 매점 매석꾼은 지 말 그대로 그냥 15원짜리, 20원짜리 비닐봉지를 1200원 주고 수천 장, 수만 장을 산 거야. 그꼴로 한번 망해보자고 한번. 이게 진정한 금융 교육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당근에 쓰레기 봉투 팔아요.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요소수 사태 때 오죽하면 송작가래 마을에서 요소수를 구해갖고 팔기까지 했었잖아요. 우리도 구하는데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요소수 값이 뭐 만 원짜리가 하나에 20리터짜리 10만 원이 됐네 어쨌네 그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고 막 사박에서 구해갖고 들어와서 가격 정상화됐다 딱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당근에 막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마스크도 비슷하게 그랬고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업자들 조져야 돼. 지금 마트에 안 가는 것도 중간업자들이 안 보내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거밖에 맞아요. 상관이 없. 그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장에서는 없어. 사실 계속 생산할 거거든요. 그 중간에서 지금 해먹을 놈들이 있어. 매점 매석해가지고 가격 오르면 풀어야지. 하는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응. 그냥. 예.